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에팍점의 천재들 TV입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 배드벅에 대비하는 10가지 팁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눈요기를 위해서 배드버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순례길의 큰 도시인 레온 시내와 대성당의 사진을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먼저 배드버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유럽발 배드버그가 출몰해서 국민들을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작가는 2022년 10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배드버그 소동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례길을 전까지는 배드버거인지 잘 몰랐고 빈대와 벼룩이 어떻게 다른 모양의 곤충인지도 몰랐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가이드북 정보에 따르면 배드버그, 빈대는 일주일에 한 번 동물의 피로 식사를 해결하는 해충입니다. 배드버거가 혈관을 물게 되면은 피부에 울긋불긋한 반점과 붓기가 생기고 몇 주 동안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준비하면서 국내에서 배드버그를 예방하거나 물린 뒤 치료약을 사려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지만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사설 알베그를 찾던 중 예상외로 침대가 남아있어서 웬 때이냐 싶어 예약을 덥석했는데 알고 보니 전날 배드버그가 출몰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투석을 기피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카톡방에는 이미 한국인 순례자들이 알베르게에서 환불을 받아 다른 알베그로 숙소를 옮겼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에게 배정된 알베르게의 침대는 1실에 2층 침대 4개가 있어서 8명이 투숙하였습니다. 프랑스 중년 부부, 그 다음에 스페인 장년 남자친구들 둘, 그리고 우리 부부가 같은 방에서 각자 1인용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제외하고는 배드버그의 경험이 많은 유럽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해지며 괜히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보균제의 피를 빨아먹은 배드버그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은 72세에 나는 졸지에 객사하여 순례길에 묻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정에서 검붉은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내 침낭 위로 낙하한 것을 우연하게 목격하였습니다. 배드버그다 라는 내 외침에 놀라 룸메이트들은 하나같이 우르르 2층 내 침대로 몰려왔습니다. 5mm 정도 되는 까만 벌레를 놓고 배드버그다, 배드버그가 아니다 로 각기 다른 언어로 설왕설래를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벌레를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알베르게 매니저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나는 배드버거라고 우겼지만 매니저는 배드버거는 나에게 없다면서 배드버거가 아니라며 하느님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배드버거들은 성충의 경우에 5mm 정도로 크고 갈색을 띠고 있으며 세로로 6개의 주름이 잡힌 타원형 비행 접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배드버그 예방법과 치료법을 복습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버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배드버그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해충으로서 먹거리인 순례자 사냥을 쉽게 할 수 있는 알베르게의 무단으로 진입합니다. 배드버그는 알베르게 침대의 매트리스, 침대 헤드 보드나 목재 가구에 균열된 틈바귀, 콘센트의 구멍, 순례자의 배낭 솔기 등에 무허가 건축을 하고 숨어 있다가 야밤에 사람을 공격합니다. 배드버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거리 사냥을 위해 출몰합니다.
베드버그는 하루에 최대 6m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알베르게 침대 주변에 숨어 있으면 2~3m 이내에서 먹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베드버그는 알베르게의 침대 근처에 진을 치고 사냥을 하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의 피맛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버그가 순례자의 피를 빨아먹고 나면은 몸 전체가 핏빛을 띄우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쉽게 발견됩니다. 베드버그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다가 또는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동안에 인간들에게 발견되면 그날이 제삿날이 되고 맙니다. 베드버그도 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배설물이 그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에 순례자들로부터 스프레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물러가고 순례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순례자들의 몸이나 배낭에 붙어서 해외 이민을 가기 때문에 세계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버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베드버그에 물린 데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은 순례길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매일 알베르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베드버그가 출몰했다는 정보가 있는 알베르게나 목재 프레임으로 된 침대나 오래전에 목재로 지어진 알베르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무료입니다. 엄지 표시로 되어 있는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 동영상의 좋은 점이나 미흡한 점 또는 의문사항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팁은 알베르게 침대를 이용하기 전에 베드버그를 수색해야 합니다. 알베르게 침대 매트리스에서 베드버그 똥이나 알이나 베드버그가 배가 터져 빗자국이 발견되면 다른 방을 요구하거나 다른 알베르게를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배낭을 마루 바닥이나 침대 매트리스 위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버그가 내 배낭을 접수하여 은신처로 사용하거나 둥지를 틀고 알을 낳거나 화장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베르게 침대 주변에 배낭을 둘 가구를 배치한 곳도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 가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이 좁아서 배낭을 바닥에 놓을 수밖에 없는 알베르게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동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배낭을 비닐 커버로 싸서 배달을 의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키 서비스로 배달 받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배낭에서 산책 나온 베드버그가 내 배낭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팁입니다. 개인용 침낭을 사용 전이나 사용 후에 베드버그나 그것의 알들이 침낭 안감에 숨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팁입니다. 배낭이나 옷에 스웨이어 버메스린 방지제를 뿌리고 건조시키면 효과가 남아 있어서 야외에서 벌레 물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팁입니다. 옷이나 침낭 등에서 베드버그가 발견된 경우에는 온수와 비누로 세탁을 하고 회전식 고온 건조기로 습시 45도 이상으로 건조를 시켜야 합니다. 이때 건조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옷까지는 따로 햇볕에 널어야 합니다. 건조기가 없는 알베르게에서는 옷가지를 검은 비닐 봉지에 넣어서 햇빛에 2시간 이상 말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 팁입니다. 베드버그에 물려서 가려움증이 생기면 먼저 준비해온 연고를 바르고 먹는 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 번째 팁입니다. 귀국해서 베드버그를 집으로 초대하면 안 되므로 실외에서 옷가지나 침낭 등 장비들을
데메트린 스프레이로 소독을 하거나 마이너스 18도의 가정용 냉동고에 3일간 넣어서 베드버그를 죽여야 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팬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